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많이 오릅니다만 일단 올해는 실적이 많이 좋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는 음식료 패키징, 포장재 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누리는 회사인데 작년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원재료 가격, 유가부터 시작 포장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들이 워낙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액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을 겁니다. 아마 아직 4분기는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분기별로 계속 판가들을 올려왔기 때문에 그 후행 효과가 이제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아마 최소한 5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본업이 좋아지는 바탕에 더해서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3종 세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루미늄 박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우치 배터리 있잖아요. 파우치 배터리의 소재,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네. 이제 대표를 선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본업이 좋고 올해 실적이 좋고 약간 좀 방어적인 주식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의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어서 동원 시스템은 뭐 지금 주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그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런 락바텀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부로 따로 대표이사까지 차렸다 보면 완전히 기업이 피벗을 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원 그룹이잖아요. 되게 보수적인 회사이죠. 한투라는 큰 이제 금융기관도 가지고 있어서 보수적인데 그런 회사가 이제 그 사업을 어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회사의 변화 많이 바뀌겠죠. 체질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참 좋은 회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좀 배터리 매출이 잡히기보다는 좀 지출되는 돈이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올해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관련 배터리 매출액이 잡힐 거고요. 네. 그 투자 금액들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비용 부담은 당분간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올 한 해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용단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 실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런 네. 부분의 기업은 사실 바텀이 튼튼한 펀더멘털리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탄소 중립도 올해 내내 화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산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탄소 중립은 앞으로 한 30년은 계속 화두일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풍력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환 정책을 쓰면서 태양광은 연간 4기가 정도 수준까지 설치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상승시키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풍력은 연간 설치량이 100메가입니다. 0.0기가죠. 0.1기가이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풍력의 국내 누적 설치량이 1.7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타겟이 16.5기가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16.5기가가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 이전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탄소 감축을 26%에서 40%로 상향을 했고 그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우리가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누구든 간에 다음 정권은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 목표치의 10%밖에 달성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풍력을 언제 이게 연간 설치량을 기가 단위로 올리고 2기가, 3기가로 할지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지금 챌린징한 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 선언한 목표치를 낮추는 거는 뭐 최악의 경우이겠죠. 사실 가성비를 올려야 되는데 이 풍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혹시 입지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 부처 간의 협의도 좀 잘 안 되고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동안 허가는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기위원회 허가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십몇 기가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한 9기가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허가가 나왔는데 한 거의 4, 5년간은 연간 설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게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올해부터 설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8메가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적게는 250메가, 많게는 400메가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이게 매년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금 올해 첫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풍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정부도 지금 이 현안을 잘 알고 좀 정책을 활성화할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정책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계속 그 연달아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대간, 그러니까 산 위에 바람이 좋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개발하다가 이 산이 그 환경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보호종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환경부가 딱 막아놓습니다. 못하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부분 조금만 이렇게 사이트를 바꾸거나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경부가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 사이트가 넘어요. 그거만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한 500에서 600메가와트 정도가 순간에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게 있고요. 또 산업부는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고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찰 제도를 상반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만 하더라도 워낙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파이낸싱이 중요하잖아요. 금융기관들의. 근데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고정적인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라야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산업부가 이제 해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육성에 대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사실 몰려 있어요. 이게 비난을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대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지에 대한 뭐 변수,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부가 좀 의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풍력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해외에서 많이 하는 회사들, CS윈드, 상가이미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국내 시장 활성화가 되면 좋은 회사, 동국 SNC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동국 SNC는 국내에서 풍력 타워 산업하고 그다음에 풍력 단지 건설 요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그동안 이 국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동안 이 회사가 좀 보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그 시장 성장의 수혜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바뀐 게 국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독립 타워 회사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터빈 메이커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막 납품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회사는 타워만 하기 때문에 모든 터빈 메이커가 이제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올해 또 공교롭게도 미국 쪽의 매출액이 수출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납품하는 많은 타워 회사들이 예전에 CS윈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부 반덤핑을 다 받았어요. 반덤핑을 받았는데 동국 SNC는 한 5%밖에 받지 않았어요. 반덤핑률을. 근데 다른 경쟁사들이 다 20%, 30%막 어떤 데는 40%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터빈 메이커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이제 동국 SNC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미국 쪽의 수주가 다른 업체들하고 좀 대비되게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올해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동구 SNC가. 네. 예. 그럼 국내 풍력 활성화 수혜 기대감이 있는 동국 SNC도 미국 진출 기대감도 있네요. 동시에. 그렇죠. 미국의 매출액이 많이 될 때는 연간 3천억씩 됐었거든요. 오, 네. 근데 작년도에 7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 근데 실적 올해는 네.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여서 오. 작년에 동구 SNC가 실적이 나쁘질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연결 기준 그 자회사 실적이 좋아서 그랬어요. 칼라 강판. 근데 본업인 풍력 쪽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본업인 풍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여기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라서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PER이 10배대, PBR도 뭐 1배대 이 정도 수준이라서 동구 SNC가 좀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이 다시 살아나는 동구 SNC를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탄소 중립과 연구돼서 원전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은 도대체 그린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럽은 그린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반적인 시각을 이 원전 관련된 테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전은 사실은 뭐 그린으로 보기에는 탄소 감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필요한 에너지원이긴 해요. 탄소 감축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외에 경제성이 낮다거나 그다음에 핵 폐기물, 영구 보관해야 될 핵 폐기물을 발생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원전이 과거와 같이 어떤 전성기를 누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이 가격 차이, 발전 단가의 차이가 해마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계속 낮아지잖아요. 대형화가 되고 뭐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에 좀 힘든 국가들, 원전 비중이 너무 높다거나 기존에 또는 화석 연료 비중이 너무 높다거나 이런 이제 동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일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되나 탄소 중립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다. 이제 그게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흔쾌히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